도심 외곽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간판은 낡아 보였지만 늘 사람들의 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당 주인 할머니는 수십 년째 이곳에서 밥을 짓고 있었죠. 손님들은 늘 허기를 달래러 오다가도 따스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당 내부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 몇 개와 빛바랜 메뉴판으로 단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의 정겨움을 사랑했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손님 많으시네. 동네 주민들이 오갈 때면 서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광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날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문이 들렸어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협박을 일삼는 건달들이 생겼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그냥 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식당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지만 또 설마 큰 일이야 생기겠냐며 애써 부정했어요. 그러다 결국 식당 안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식당 근처 주민들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별 볼 일 없어서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손님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어요. 작은 식당을 힘겹게 꾸려온 세월이 있었기에 괴한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하러 주방에 들어가면 괜히 손이 떨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표정만큼은 언제나 씩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고 그저 평소처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한낮부터 식당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조용히 식사를 하다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국밥 뚝배기를 정성껏 내왔습니다. 그러다 식당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유의 낡은 경첩 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험상궂게 생긴 남성 몇 명이 들어섰어요. 그들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주인을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 사장 어디 있습니까? 그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을 숨기려 노력하며 조용히 다가갔어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이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우리에게 협조 좀 해야 한다고요. 그들의 말투에는 비열함과 위압감이 묻어 있었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건달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건달들은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적은 이윤으로 겨우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거부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가뜩이나 소문으로만 듣던 이들을 직접 보니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번엔 넘어가 드릴 테니까 다음엔 준비해 두셔야 해요. 건달들이 빈정대듯 말했어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손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선뜻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석진 테이블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한 노인이 눈을 들었어요.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라 처음엔 그 존재조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주변 공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달들은 노인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거칠게 말했어요. 뭘 봅니까? 설마 여기 사장 편이라도 들어줄 건가요? 노인은 그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난 그저 밥을 먹고 있을 뿐이네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달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았나? 그들은 노인을 무시하려 했지만 순간적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별다른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이 괜히 나섰다가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노인은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떠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큰 싸움이 날까 두려워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노인은 그것을 눈치챘는지 다시 한번 나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지요. 건달들은 노인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우선은 할머니에게 협박의 마무리를 지으려 했어요. 다음 달까지 준비 못하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아세요. 그들은 악에 바친 듯 말하고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죠. 할머니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말을 아끼고 그냥 계산을 한 뒤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만 남기고 유유히 식당을 나갔어요. 며칠이 지난 뒤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게를 열었어요. 건달들이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장사는 계속해야 했고 동네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손님들은 이전처럼 편하게 오가질 못했어요. 누군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긴장하게 되었어요. 서서히 식당은 한산해졌고 할머니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또다시 그 낯선 노인이 나타났어요.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허름한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들어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지난번에 먹었던 국밥이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도 그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물론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식사를 기다렸어요. 손님들은 은근히 그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며칠 전 건달들과 대면했던 일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위험이 느껴졌고 불안감 속에서도 의지하고 싶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따끈한 국밥을 정성껏 끓여내왔어요. 노인은 밥을 먹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식당 음식은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군요. 맛이 깊고 정성이 가득한 느낌입니다. 손님들도 그 말을 들으며 수긍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식당을 사랑하는 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건달들이 들이닥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국밥을 뜨던 노인은 주변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누가 와도 여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살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은 밥을 계속 먹으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편으로 안도감이 밀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나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자세히 캐묻는다 해도 쉽게 알려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와서 위협하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괜히 힘을 쓰시거나 달아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할머니는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노인을 붙잡고 물어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단지 등을 굽히며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살짝 미소만 짓고 식당 문을 나섰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님들 역시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건달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 건달 무리들은 이 식당만 노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동네 상가들을 차례로 돌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떤 가게에서는 주먹을 휘둘러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까지 덩달아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어요. 거리의 활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매사에 움츠러들었어요. 어느 저녁 무렵 할머니는 가게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몇 팀이나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도 장사를 접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득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식당 불을 끄려다 말고 할머니는 살짝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건달 무리 중 하나였어요. 그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쯤이면 잘 해결되겠죠? 식당 할멈도 겁먹고 굽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누며 음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드디어 또 오겠구나.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직접 그들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심장이 뛰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와 문을 조심스레 닫으며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돈을 내야 하나요? 하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냥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달아나려 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한숨을 깊이 쉬면서도 그 말에 작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정말 노인이 무언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물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다음 날 아침에도 문을 열었어요.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지만 그래도 손님이 오면 공손히 맞이했고 국밥도 정성껏 끓였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예상대로 건달들이 들이닥쳤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아예 가게를 접으라고 할 생각이에요. 그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을 발로 탁 치며 과시하듯 큰 소리를 냈어요. 손님 몇 명은 깜짝 놀라 거의 밥그릇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건달 두목으로 보이는 인물이 할머니를 노려보았어요. 자, 돈 낼 거면 내고 못 낸다면 간판부터 어때요? 이 식당을 우리가 접수해도 되겠으니 말입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주방 앞에 서서 손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돌아보았어요. 이번에도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내부로 들어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시선이 건달들을 향했을 때 묘한 긴장감이 다시 감돌았어요. 건달들 역시 그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도 이 노인과 실랑이가 살짝 있었음을 기억해냈겠어요. 또 그 노인이군요.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목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저는 늘 먹던 국밥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달들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여기 상황이 어떤지 뻔히 보면서 무슨 국밥 타령이야. 당신 간섭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노인은 여유롭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떨결에 국밥 재료를 꺼내려고 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살짝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건달 두목이 뒷짐을 지고 노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거친 표정으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이보시오.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우린 이 식당을 접수하러 온 거고 여기서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당신은 뭐 하는 작정이죠?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식사하러 왔습니다. 이 식당이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곳이니 당신들도 너무 심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건달들은 노인의 담담한 태도에 어이없어 하며 비웃었어요. 그들은 이미 여러 가게를 협박했고 적당히 돈을 챙기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이 식당도 손쉽게 넘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노인이 자꾸 눈에 거슬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부터 본때를 보여줄까요? 두목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부하들은 노인을 둘러싸듯 다가갔어요. 손님들은 그 장면을 보고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기겁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 됩니다. 이분은 그냥 손님이에요. 싸우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건달들은 이미 공격 태세에 들어선 뒤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 듯 가볍게 어깨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노인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훈련을 거친 사람처럼 움직임이 부드럽고 날카로웠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먼저 노인 쪽으로 달려들려 했어요. 바로 그때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순식간에 자세를 낮추더니 상대의 손목을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순간적인 기술에 당한 부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려 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을 재며 움직였어요. 의자나 테이블이 크게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 쓰는 듯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망설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연이어 공격을 시도했지만 노인은 유연한 몸놀림으로 쉽게 피하거나 제압해버렸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건달 중 하나가 뒤로 물러서며 외쳤어요. 노인 맞습니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짧게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훈련을 받아왔어요. 지금은 단지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부하 몇 명이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건달 두목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졌어요. 처음엔 가벼운 협박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지만 이 노인이 너무나 강해 보였어요. 두목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봐! 얼른 일어나서 같이 덤벼. 하지만 이미 부하들은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노인은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채 가만히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안을 가득 메웠던 공포는 어느새 노인이 풍기는 압도적인 기운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두목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어요.
그래서 직접 노인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난 달아날 생각 없어. 당신이 뭔지 몰라도 이대로 당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두목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노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목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옆으로 비껴나갔어요. 그 후 손날을 이용해 두목의 목덜미 쪽을 빠르게 압박했어요. 두목은 울컥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몸이 휘청거렸어요. 이어 노인은 무리한 힘 대신 정확한 지점을 공략해 두목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그야말로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은 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건달들이 쩔쩔매는 모습이 마치 초보자들이 무도 고수를 만난 듯 처참해 보였어요. 두목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헛헛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노인은 재빨리 건달들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이 식당과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두시는 편이 좋겠어요. 두목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버티면 더 큰 치욕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여기서 다른 수를 쓰면 상황은 더 끔찍해질 뿐이었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자. 결국 두목은 그렇게 말하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비틀거리듯 나갔어요. 사람들은 두목이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건달들이 이렇게 맥없이 물러나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가슴을 졸이며 숨어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어요.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기물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어요. 큰일은 없으신지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가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모두 무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손님들도 일제히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깃들어 보였어요. 식당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렇게 강하신 분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괜찮으시다면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은 굳이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그냥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노인이 그리 원치 않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다만 그의 호의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만 전했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식당을 지킬 수 있었네요.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식당이 없어지면 곤란해할 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어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어요. 마치 아득히 멀리 있는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오더니 가방을 들어 어깨에 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식당을 떠나려 하자 아직 못다한 질문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다 말고 돌아서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 식당에 함부로 손대려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님들 역시 작게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숙이며 노인을 배웅했어요. 노인은 뭔가 말하려다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식당 안은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점차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어요.
그제야 할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허리를 구부려 숨을 내쉬었어요. 어휴, 정말로 목숨이 간당간당했네요.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주변 손님들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 건달들이 또 오진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노인이 보여준 실력은 분명 보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욱 그 정체가 궁금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이미 떠나버렸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런저런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분 아닐까요? 아니면 젊었을 때 무술을 배웠다거나. 여러 가지 가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누구도 확실한 정답을 알고 있진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노인이 식당을 지켜줬고 그 덕에 건달들이 물러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후 며칠간 식당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건달들이 휩쓸고 간 흔적도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와서 식사를 즐겼고 이전보다 더욱 서로에게 다정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마치 큰 재난을 함께 넘긴 듯한 묘한 연대감이 생겼어요. 할머니도 다시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국밥솥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 노인이 언제 다시 나타날까요? 고맙다는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국그릇을 내주며 미소 지었어요. 혹시 다시 오게 된다면 제가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겠어요. 덕분에 저도 식당을 잃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주변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다들 그 노인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건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며칠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로 그냥 스쳐간 손님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혹은 멀리 떠나버렸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지만 그 노인이 남긴 평온함 덕분에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동네에 또 오겠지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도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식당에는 다시금 일상적인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바쁜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꽉 차기도 했고, 저녁에는 조금 한적해지면서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깃든 국밥은 여전히 일품이었고, 손님들은 그 맛을 기대하며 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거기에다 노인의 무용담이 은근히 소문이 퍼져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건달들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네 상인들도 조용히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한 굴욕을 생각하면 함부로 재도전을 걸기 어려울 거라 여겼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혹시 저 낯선 이가 그 노인은 아닐까 하고 한 번씩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었고 노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식당은 그렇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결 마음이 편해진 표정으로 주방을 지키며 언제 찾아올지 모를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뭘 해주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그가 다시 온다면 고맙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문득 할머니는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모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그 노인이 쓰던 것과 비슷한데. 순간 잠시 설렜지만 그냥 착각이었는지 모자를 가져간 흔적은 없었어요. 아마 다른 손님이 두고 간 것이겠어요.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노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미 식당과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영웅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의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식당이 위험에 빠졌을 테니까요. 그리 말하며 사람들은 서로 끄덕였고 동네에는 다시 생기가 넘쳤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사람들은 웃으며 그를 환영할 거라 믿었어요. 다른 이들에게도 여전히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평범하게 보이던 늙은 노인이 사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말이어요. 그 노인이 전해준 울림은 식당뿐 아니라 동네 곳곳에 잔잔한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오늘도 식당 문은 열려 있고 할머니는 익숙한 솥을 불 위에 올려놓아요. 오랜만에 바쁜 하루를 보낼 생각에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문득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듯 작게 중얼거려요.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좋을 텐데요.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해주셨으니 분명 언젠가 또 오시겠죠. 그 말을 누가 들을 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식당 안에는 포근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일이 닥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만 같았어요. 식당을 나간 건달들은 골목에서 한참 동안 분노를 사귀지 못했어요. 두목은 팔뚝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부하들도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되돌아가서 더 크게 맞서기엔 노인이 보여준 실력이 두려웠습니다. 대체 저 노인은 뭔데 그렇게 강한 거야? 부하 중 하나가 이빨을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두목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저 식당은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죠. 결국 그들은 씁쓸하게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건달들에 대한 공포심보다 노인에 대한 경외심을 더 크게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던 할머니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식당 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쪽지에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누가 뭐래도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맛있는 국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글씨체는 단정했고 밑에는 이름 대신 동그라미 같은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순간 노인이 떠올랐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그 쪽지를 조심스레 주워 식당 안쪽 벽면에 붙여두었어요. 누가 남겼든 간에 이렇게 격려해주는 마음이 기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가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둔 것이었어요. 손님들도 쪽지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건달들 때문에 식당이 사라질까봐 걱정 많았는데 이제 괜찮겠죠. 그때마다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우린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밥을 지을 겁니다.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전하며 작은 영웅담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는 대단한 실력을 지닌 노인이 숨어 있다. 어쩌면 이를 전해들은 다른 불량배들이 감히 함부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결국 동네에는 평화가 서서히 돌아왔고 상인들도 다시 가게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앞 거리에는 전처럼 활기가 넘쳤고 저녁 무렵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도 편히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건달들에게 큰 피해를 받던 다른 가게 주인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겸손해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저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을 뿐이에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그 마음에 공감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제가 국밥 한 그릇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동네 전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에서는 여느 때처럼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고 손님들은 정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몇몇 젊은이들이 서로 연락망도 만들어 두었어요. 이제는 같은 불행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계기는 바로 그 노인이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노인을 향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문득 나타나 위기를 해결해주고 호련히 사라진 존재였으니까요. 그의 출신과 과거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사람들에게 준 영향력만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컸습니다. 그는 동네를 지켜준 보호자였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었어요. 문득 할머니는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쯤 계실까요? 혹시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돕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밤하늘은 별이 반짝였고 상냥한 달빛이 골목을 비추었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뵙게 된다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야죠. 그리고 다음엔 꼭 식사를 공짜로 대접해드리겠어요. 식당 문이 닫힌 뒤에도 골목 어귀에선 가끔 낯선 그림자가 언뜻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어쩌면 노인이 다시 들른 걸지도 모르지만 그 누구도 확실히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가 느끼는 안도감과 미미한 기운이 있을 뿐이었어요. 동네는 예전처럼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되찾았고 할머니의 식당은 여전히 국밥 냄새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건달들의 괴롭힘으로 어둡던 시절은 마치 꿈같이 사라졌어요. 남겨진 것은 따뜻한 일상과 언제라도 도움을 줄 것 같은 희망의 기억뿐이었어요. 노인이 식당을 떠난 뒤에도 동네 사람들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지우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그가 다시 찾아올 줄 알았지만 어째서인지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무심히 들이치는 햇빛을 등진 채 노인은 조용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낸 그는 예상대로 예전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시 오셨군요.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노인은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왠지 모르게 심란해 보였어요. 당신을 뵈러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분위기를 살폈고 이내 노인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앉았고 할머니는 그에게 국밥을 내주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뚝배기가 식탁 위에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을 바라보던 노인은 감사 인사를 작게 건넸습니다. 이곳 국밥은 늘 마음을 편하게 해주네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반갑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섣불리 묻지 못했어요. 노인은 국물을 한 입 머금은 뒤 식당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에는 낡은 벽이 있었고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할머니가 찾아낸 감사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식당을 계속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누군가의 흔적이었어요. 노인은 그것을 유심히 읽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쪽에서 발견한 쪽지인데 혹시 선생님께서 두고 가신 거 맞나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노인은 빙긋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 이 식당을 아낀다는 마음은 분명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재차 묻기엔 그의 표정이 너무 깊어 보여 다음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할머니에게 작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제가 여기에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그 대신 떠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움을 돌려드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어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궁금했어요. 그동안 그가 워낙 과묵했기에 누군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건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때마다 대답을 피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는 마치 오래 묵은 기억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 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진 몸놀림이나 기술은 모두 그때 익힌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힘겨워서 그리고 많은 것을 잃기도 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님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서글픈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중한 전우들을 잃었고 그 후유증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어요. 당시에는 제가 강해지면 주변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곳에서는 아무리 강해도 모든 걸 지키기 어렵더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식당 안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만큼은 느껴졌어요. 그러자 한 손님이 작게 물었어요. 그래도 이 식당을 도와주신 거 보면 결국은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맞습니다. 전 아직도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 시절에 가장 친한 전우였던 민수라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로 전 군대를 떠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그때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도 고요히 숨을 죽였고 노인은 지난 날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스스로 특수부대를 지원했어요.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어요. 처음엔 단지 강인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부였다고 해요. 하지만 특수부대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매일 같이 이른 새벽부터 진행되는 지옥훈련, 끊임없는 체력 단련, 마음을 잠식해오는 공포와 피로가 노인의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주는 전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군인이었다고 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위 사람을 북돋웠어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민수는 그런 격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노인도 민수와 같이 훈련하며 처음엔 무모하리만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우들과 함께 훈련하고 힘들 때면 서로를 북돋워주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어요.
줄지어 이어지는 행군, 사격 훈련, 수색과 잠복. 하루라도 실수하면 그 대가는 혹독한 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늘 웃으며 노인을 다독였다고 해요. 이 시련만 지나면 분명 우리 더 강해질 거야. 그렇게 함께 고된 시간을 견디다 보니 전우들 간의 우정은 돈독해졌어요. 특히 민수와 노인은 어느새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되었고 팀워크도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작전에서도 서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맞춰나갔어요. 상관들은 두 사람을 보며 단짝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고 했어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대단했기에 전투 훈련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이라는 무대는 훈련장에서의 성취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막상 적진에 투입되면 목숨을 건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처음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노인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 민수가 그의 어깨를 꽉 붙잡고 소리쳤어요. 겁먹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살아 돌아갈 수 있어. 그 말에 힘입어 노인은 목숨을 걸고 전우들을 지키려 했어요. 작전이 반복될수록 전우들끼리 피로 맺은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어느덧 노인과 민수는 숨소리만으로도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쟁의 참혹함은 끝이 없었어요. 대원들이 하나둘 다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일이 계속됐어요. 노인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고 죽이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아군과 적군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노인은 팀과 함께 현장으로 급히 투입되었고 민수와 함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총격은 물론 더한 공포가 잇따랐고 주변은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어요. 노인은 눈앞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민수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안고 달리며 건물 밖으로 탈출시켰어요. 그러나 그런 대가로 동료 중 몇 명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란 공간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수조차 늘 밝은 미소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싸움터에서 자란 그들의 희생정신은 이미 일상 속 소시민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노인과 민수를 포함한 부대가 어떤 지역에 투입되었는데 적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어요. 폭발물이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고 적군의 매복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앞서 가던 전우들이 차례차례 쓰러졌고 통신마저 끊긴 상태였어요. 노인은 필사적으로 민수의 위치를 확인하며 목소리를 질렀어요. 민수, 괜찮나? 서둘러 후퇴해야 해. 하지만 적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길까지 차단되면서 퇴로가 막혔어요. 그 사이 민수는 다른 전우들과 함께 분산되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노인은 방황하면서 민수를 찾았지만 폭발음과 총성에 묻혀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어요. 이내 어느 쪽에서 희미하게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 누군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고 노인은 지체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예상대로 민수였어요. 그는 부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파편이 박혀 있었고 옆에는 중상을 입은 동료도 쓰러져 있었어요. 민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면서도 동료를 먼저 살피고 있었어요. 노인은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며 민수에게 다가갔지만 민수는 온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그런 말을 남기며 고통스러워했어요. 노인은 어떻게든 민수를 부축하려 했지만 다친 동료까지 함께 옮기려니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한편 주변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폭발음이 울리고 곧 적의 지원 병력이 몰려온다는 무전이 간신히 들려왔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노인은 주변을 재빨리 살피고 다시 민수에게 외쳤습니다. 민수, 나를 봐. 여기서 나가야 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나 민수는 점차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나는 이미 많이 힘들군. 그래도 동료를 구해야 해. 내 걱정 말고. 그 말에 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동시에 무모하리만치 둘 다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노인은 민수 곁에 달라붙어 어떻게든 그를 들쳐업으려 했어요. 그러나 적의 사격이 계속되고 불길이 점점 번져오면서 머릿속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한순간 폭발이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노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 파편 중 일부가 민수의 곁에 있던 동료에게도 날아들었어요. 온몸이 지옥 같은 통증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민수는 안간힘을 써서 동료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수의 몸은 한계에 가까웠고 노인 혼자서 이 두 명을 동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노인은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대체 이 무의미한 전투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나? 왜 우리가 이런 지옥을 통과해야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새도 없이 민수의 의식이 흐려지자 노인은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민수를 붙잡고 도망쳐야 했지만 동료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갈등 속에서 노인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변의 대원들을 호출했어요. 누구 없습니까? 여기 부상자가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군조차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라 노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흐릿하게 눈을 뜬 채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괜찮아. 나 때문에 다치면 안 돼. 동료 먼저 구해줘. 노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소리 질렀지만 민수는 고개를 힘겹게 젓고는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절망적인 장면을 보고 노인은 멍하니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안 돼. 잃을 수 없어. 같이 나가야 해. 노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동시에 동료를 확인해 보니 이미 심각한 부상을 당해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노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란스러운 감정에 파묻혔습니다. 무전을 통해 근처에 있던 소대장이 지원 병력을 데리고 온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 과연 남아있을지조차 의문이었어요. 그러던 순간 적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인은 온몸에 힘을 주며 민수를 반쯤 업었고 동료의 손목을 잡아 질질 끌고라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둘이나 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노인은 부상당한 동료를 잠시 숨길 만한 장소로 옮겨놓고 민수를 들쳐업은 채 억지로 이동을 시도했어요. 이미 탈출로는 거의 막혀 있었고 잔불이 피어오르는 길목에서 불쑥 적병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울분에 찬 상태로 무기를 들어 근접전까지 치러야 했어요. 몸을 사릴 여유조차 없었어요. 오직 민수를 살리겠다는 일념에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노인의 등에서 피가 떨어지며 선명한 자국을 남겼어요. 노인은 간신히 한 건물의 옆문으로 들어가 비상구 쪽으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는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민수, 잠깐만 버텨줘. 곧 아군이 도착할 거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무전 채널에서 별다른 응답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민수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민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피가 잔뜩 묻은 그의 입술이 작은 미소를 그리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나를 두고 가야 해. 동료들도 구해야 하고 살아서 돌아가야지. 노인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안위를 걱정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민수를 붙잡았어요. 안 돼. 너 없이는 난 못 돌아가. 그러나 민수의 의식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 손이 노인의 옷깃을 살며시 움켜쥐려 했지만 결국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노인은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민수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노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노인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총소리와 폭발음이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해졌어요. 노인은 민수를 부둥켜 안은 채 절규했어요. 일어나. 우린 약속했잖아. 함께 살아 돌아가기로 했잖아. 그러나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후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민수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적의 발길이 가까워져 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 민수의 죽음조차 헛된 일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수의 유품만 간단히 챙기고 분을 사귄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머무르면 적에게 잡혀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요. 노인은 민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미안해. 지금은 떠나야 해. 그 말 뒤로 노인은 다시 무기를 손에 쥐고 불길 속을 뚫고 나왔어요. 자신이 구할 수 없었던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후 몇 시간에 걸친 지옥 같은 전투가 이어졌고 노인은 가까스로 다른 몇몇 대원과 합류해 후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를 비롯해 많은 전우들이 그곳에 영영 남아버렸어요. 노인은 결국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민수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책에 시달렸어요. 그 기억이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앙다물고 참았지만 이미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민수라는 전우의 죽음이 마치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듯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노인은 그들을 마주보며 한층 잠잠해진 목소리로 회상의 끝자락을 이어갔습니다. 군에서 돌아온 뒤 전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민수를 놓아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술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날이 새도록 잠에 들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충분히 잘 싸웠다라고 말해줬지만 그 말은 제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은 무겁고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민수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구해야 한다. 나는 괜찮으니 두고 가라. 그 희생정신을 지켜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살아남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은 쓸쓸히 웃었어요. 처음엔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제 생존이 괴로웠고 민수 같은 전우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기어코 저에게 남겨준 건 내가 계속 살아가며 누군가를 지켜달라는 의미였다는 거요. 그가 한숨처럼 뱉은 말에 식당 안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잠깐 목을 축인 뒤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을 떠돌며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상황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민수에게 빚을 갚는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특수부대에 계셨던 경험이 이렇게 누군가를 지킬 때 도움이 되신 거겠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맞습니다. 전투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기술이 누군가를 해치는 데만 쓰일 때가 문제겠어요. 식당 안 사람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쪽에서 몇몇은 이미 흐느끼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런 반응에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 식당을 처음 찾았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국밥 냄새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민수가 떠올랐어요. 이런 음식을 민수도 함께 맛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할머니는 울컥하는 마음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노인은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건달들이 나타나서 식당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니 손을 놓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동시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선생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그 마음의 연장선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이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수도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곳 국밥을 참 좋아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이 또 울컥하는 침묵으로 잠겼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금 흘렸어요. 노인은 스스로도 담담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목소리에 배어나오는 슬픔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정리하듯 몸을 살짝 일으켰어요. 식당 밖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어깨 위를 사각으로 비추었어요.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짐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 순 없네요. 할머니를 비롯한 손님들은 일제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식당에선 언제나 환영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가 남긴 유품을 아직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의 가족에게 건넬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를 찾기 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이기도 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노인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그의 마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있던 사내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어요. 그는 두 손을 모아 올리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그런 거창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민수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의가 사라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노인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주방에 달려가 작은 보자기에 뭔가를 담아왔습니다. 이건 우리 식당에서 늘 쓰던 재료로 만든 간단한 반찬입니다. 길을 떠나실 때 혹이라도 달랠 수 있으시도록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네요. 사실 전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늘 혼자서 그 아픔을 안고 다니셨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어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향해 작은 응원의 말을 전했어요. 언젠가 길이 닿는다면 또 돌아와 주세요. 민수 씨 이야기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민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인은 한 걸음씩 문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문간까지 따라 나와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낡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듯 아련한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남몰래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 씨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겠지요. 그 이후 노인의 소문은 동네에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며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롭게 나선 인물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누구도 그의 정확한 이름이나 행방을 모르지만 그가 지니고 있던 슬픔과 선함만은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주방에 서서 그와 민수를 떠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말했어요. 두 분 모두 편히 쉬시고 혹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시길. 우리 식당 국밥이 다시 그리우실 때면 꼭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에도 식당에는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 군인 출신 노인께서 여기에서 건달들을 물리치셨다면서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국밥을 먹었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노인과 민수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물론 모두가 그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 먹먹한 표정으로 식당을 나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또 희생시킨다. 민수 씨와 노인도 그 희생의 결과물이었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 희생이 전혀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의지가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해 지켜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가에 앉은 낯선 손님 하나가 뭔가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혹시 민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여기가 그의 옛 전우가 지낸 동네라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봤어요. 그 낯선 이는 민수의 가족 쪽 친척이라고 했어요. 노인에게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민수라는 인물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전해들은 노인의 회상을 꺼내놓았어요. 그러자 그 낯선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놓았어요. 식당 안은 또다시 잔잔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이 떠난 이후에도 그의 행적과 민수의 존재는 곳곳에 이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게 되었고 아물지 못했던 상처가 조금씩 보듬어졌어요.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노인이나 민수처럼 결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뒤로 동네에는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작은 운동이 생겨났어요. 누구나 노인처럼 강인한 몸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싹튼 것이었어요. 가끔은 동네 청년들이 모여 자체적인 자율 방범을 돌기도 했고 상가끼리 연락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할머니 눈에는 참으로 뭉클했어요. 결국 민수가 바라고 노인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이런 게 아닐까. 서로를 아끼고 보호해주는 바로 이런 모습 말이에요. 식당은 오늘도 어김없이 국밥 냄새로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있었어요. 옛 건달들의 흔적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고 떠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인은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에게 남은 빚이 있다면 그것은 민수의 마지막 유품을 전하고 또 민수를 대신해 여러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일이겠어요.
할머니는 주방에 서서 한 번씩 창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혹시 오늘은 다시 오실지 모르겠다. 물론 소식이 뜸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어느 낯선 모자 쓴 실루엣이 보이면 혹시나 노인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할머니는 괜히 더 맛있는 국밥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해요. 노인과 민수의 이야기가 전해준 희생과 우정, 그리고 용기의 기억이 이곳 사람들을 영영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에 한 노인이 식당 문을 아주 살짝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허탈해하는 할머니의 표정을 본 손님들은 재빨리 상황을 눈치채고 웃음을 띄었어요.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노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이 식당에 스며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이 식당과 동네는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새로 들인 긴 나무 테이블 한쪽에 민수와 노인의 기억을 상징하는 작은 액자를 놓아두었어요. 거기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와 노인이 남겨준 쪽지의 문장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글귀를 본 사람들은 대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당을 나서곤 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노인과 민수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여전히 세상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때론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 던져지기도 하겠지만 누구나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노인이 품었던 슬픔의 결실이자 민수가 목숨 바쳐 전한 마지막 소망일 테니까요. 할머니는 오늘도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채우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오늘 식사하러 온 분들께 따뜻함이 전해지면 좋겠네요. 어느 누가 이 국밥을 맛보더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 소망은 어쩌면 할머니 자신이 노인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당신이 어느 길을 가든 이곳 국밥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켜가시길. 그리고 민수 씨도 저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오자 식당 안에 부드러운 냄새가 퍼져요. 그 향기 속에는 노인이 남긴 추억과 민수가 전해준 희생의 가르침이 조용히 녹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이곳에 담긴 마음이 한 사람의 일생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사실이겠어요. 오늘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이 조용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메뉴판을 슬쩍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국밥을 주문해요. 할머니는 솥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오면 이번엔 더 맛있는 국밥을 드려야지. 민수 씨 얘기도 잊지 않고 전해드려야지.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 잘 지낼 수 있겠지요. 그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주방 안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어느새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가고 식당 창문에 붉은 노을이 스며들어요. 가을바람 같은 온기가 서서히 땅거미 속으로 번져갑니다. 누군가가 동네 끝자락 골목길에서 노인의 모습을 봤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만으로도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품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해도 그 마음만은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듯 노인과 민수의 서사는 이 식당에 영원히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슬프고도 숭고한 사연을 곱씹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돕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노인은 민수의 이름을 떠올리며
혹은 낯선 마을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는 할머니가 밤낮으로 정성껏 끓인 국밥 냄새가 끊이지 않겠지요. 민수의 흔적과 노인의 정신은 아마도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작은 식당은 전쟁의 상처와 희생 속에서 다시금 태어난 따스함의 쉼터가 되었어요. 그 온기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힘들면 기대고 슬프면 함께 울어요. 우리 곁에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비로소 민수라는 이름과 노인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의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이 식당이 매일같이 일깨워주고 있어요. 어느 밤에는 할머니가 문득 꿈을 꾸었다고 해요. 커다란 달빛 아래서 민수와 노인이 함께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고요. 둘 다 무척 평화로운 얼굴이었고 할머니는 그 광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고 해요.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분명 언젠가는. 그 목소리는 새벽 공기에 스며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식당의 다음 날 아침을 더욱 환히 밝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식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낡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외치듯 말합니다. 국밥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조금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머니는 환한 표정으로 대답하어요.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따뜻한 국밥이 곧 나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식당 안에는 또다시 은은한 김이 가득 피어오르고 소박한 온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집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민수가 남긴 마지막 희망과 노인의 용기가 잔잔한 메아리가 되어 식당 구석구석에 머무는 듯 했어요. 이것이 제대 후에도 끊이지 않는 전우회의 힘이자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본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모두를 비출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국밥이 우리 속을 든든히 채우듯 인간의 선함은 절망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발하니까요. 민수의 마지막 숨결이 남긴 유산과 노인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어요. 어서 오십시오.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노인일 수도 있다는 작은 설렘이 할머니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식당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온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